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7일 밤에 올해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따르면 오늘 17일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슈퍼문이 떠올라 다음 달 오전 7시 22분에 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문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인 근지점 부근에 뜨는 보름달 또는 금음달을 뜻하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은 17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슈퍼문 특별 관측회를 열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도 송출할 예정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젓가락 로봇팔을 이용해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달과 화성 탐사라는 목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타쉽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된 우주선이며 미 항공우주국이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성동구가 24시간 연중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중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야 어린이 병원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365 다음 의원으로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고수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른 가을 꽃게를 최대 반값에 판매합니다.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 줄었습니다. 수협은 직영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수협쇼핑에서 오는 20일까지 특별 할인전을 열고 꽃게를 최대 반값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비상수송 차량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험장 200m 전방 부대는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투약해 유명해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펜 모양 주사제 형태로 주 1회 투약하고 4주 투약분이 담겨 있습니다. 5개의 용량이 있으며 공급 가격은 주사제 1개당 37만 2,025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위고비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의료기관마다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초로 가시화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간이 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 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 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의미로 통상 심사 등의 3, 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는 사실상 내년 초쯤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생숙은 숙박업 신고 기준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이나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이 연내 추진됩니다.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서울 주요 지점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시간이 최대 6초까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계산하는데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0.7m당 1초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현대물리학의 난제인 고온 초전도체와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단서로 주목받는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전자가 액체의 특징과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연계의 고체 물질 속 담긴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거나 배열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전자들의 일부만 규칙성을 갖는 새로운 상태를 발견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180도로 바뀌겠습니다. 가을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도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빗줄기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굵어지겠는데요. 주말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는 북쪽 한기가 내려와 일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9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리서치의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00대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대만 등 8개 국가에서 실시됐고 삼성전자에 이어 2위는 독일 아디다스, 3위는 미국 애플, 4위는 일본 소니, 5위는 미국 나이키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롯데 멤버스가 오는 30일까지 화나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맘 편한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병간호로 지친 백혈병 소아암 화나 어머니에게 롯데의료재단 보바스 기념병원은 종합건강검진 서비스와 함께 꽃바구니와 다과 등의 선물도 제공합니다. 매회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캠페인 기금은 L포인트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됩니다. L포인트 앱에서 회원이 직접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만보 걷기 임무를 수행하면 롯데 멤버스가 제공하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방식입니다. 네, 2024년 10월 셋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